대법원장도 특검 수사를 받게 하겠다. 대선 이기면 즉시 실행. 자, 오늘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다뤄보겠습니다. 대선 전에 민주당이 이른바 이 대법원장 특검법, 조희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걸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조희대 특검법, 선거 개입 혐의, 60일간 수사를 진행하겠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판단했다라는 이유로 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보고 있는 민주당. 대선 전 법사위 열고 처리하겠다라는 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선 직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니 후보에게 유죄를 판단했다라는 이유로 특검을 받게 하겠다라는 건 과하다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지금 표 갉아먹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득표율에 좀 영향을 줄지. 지금 저도 사법부 흔들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데 왜 저러나 저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법부 흔들기 특검이니 지금 탄핵이니 이런 것들. 아니 청문회를 또 한다고. 청문회. 그게 권력이에요. 글쎄 권력이 아부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저건 지금 오히려 지금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건 변수가 있을 게 없어요. 끝나 있는 선거예요.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표 갉아먹고 있다라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캠프에 몸을 닫고 있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도 반대를 한 걸로 알려집니다. 자, 일단 이석영 공동선대위원장, 조희대 특검 탄핵 신중기하고 자제해야 된다.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에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강금실 총괄 선대위원장, 전 법무부 장관이죠. 사법권 독립은 권력 분립 원칙의 전제다라고 쓴소리를 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아니 왜 표 갉아먹고 있냐 라며 대법원장이 유죄 줬다고 특검 받게 하겠다. 이건 좀 아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이 대표적인 이 법률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최고의 전문가들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님. 네. 대법원장을 특검 수사 받게 하겠다. 네. 지금 이거 논란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아까 민주당 안에서 표를 갉아먹는다라고 걱정을 하시던데요. 표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의 나라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갉아먹으니까 사실 표야 대선 때만 갉아먹으면 끝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한번 갉아먹으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 갉아먹혀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숙청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잘 아시지만 그 독재자들이나 북한에서 가장 많이 써먹는 수법이 뭡니까?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소위 아우지 탄각을 보내거나 지도새도 모르게 보내거나 또는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 수법이야말로 그런 고도의 숙청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지난번에 소위 친명이 아닌 사람들을 공천 주지 않음으로써 비명 행사, 친명 횡재, 그게 일종의 당내 숙청 작업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행정부를 향한 숙청 작업이 바로 탄핵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하는데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은 누구도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 정말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은 탄핵안에 대해서 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정 공백이 명확하니까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탄핵이 되지 않지만 그냥 스스로 사표 내서라도 다음 사람에게 넘겨서 이 국정 마비되지 않도록 하겠다. 일종의 숙청 작업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법부에 대한 숙청 작업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숙청을 함으로써 다음 재판에 대해서 법치주의 근간에 맞게 이 재판을 할 사람들 조심해라. 너 숙청 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는 작업이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인 유인태 사무총장님,
그리고 선대위에 법률 전문가로 모셔갔던 분들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이석연 전 법제처장입니다. 민주당이 발탁했고 키운 최고의 법률 전문가조차도 선대위에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대한민국 갉아먹는 거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김유정 의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50년 이상 후퇴시켜버린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개헌과 내란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 주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조기 대선이 갖는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물론 존중되어야 되고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바가 있죠.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그런 사법부가 그리고 그 사법부를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대법원에서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9일 만에 그것도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의 어떤 내규,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앞서서 법원 내부의 그 법관들이 이거는 사법부의 불신을 자초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부끄럽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명백히 이 대법원의 행태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었고 선거 개입이었다는 것을 대신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이 사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이런 지점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래서 법관들이 26일 날 모여서 법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관회의 어떤 결과들 그리고 내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럼에도 조금 속도 조절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당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기현 판사의 어떤 지금 최근에 터져 나온 어떤 행태들, 접대받았다는 그런 의혹들, 거기에 대한 어떤 중앙지법의 대응이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입장이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을 해줘야 되는 어떤 내란 재판 관련해서도 계속 비공개로 일관한다거나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아야 될 내란 수괴 혐의자가 활보하면서 보리밥 먹고 개랑 산책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대한민국이 이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게 바로 사법부의 판단과 검찰의 합작품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게 상권분립하지만 그러면 사법부의 견제는 누가 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는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문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법관 숫자랄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법원과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고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고법원의 설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마냥 비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그냥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법부가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지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 명분이 좀 심상치 않은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특히 이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 대법원장 특검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온 얘기가 이 사법부 독립입니다. 이 사법부 독립이란 게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를 갉아먹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그 무게감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사법부 독립. 다시 말해서 대법원장을 지금 특검하거나 뭐 탄핵하거나 청문회에 불러 세운다라는 움직임이 이 삼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당 내에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건데, 자, 따지고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줬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 받아라라는 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두 분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비전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저 사법부에 대한 입막음용 압박이 도를 더한 거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문제가 된 저 사건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났잖아요. 2심이 무죄가 났습니다. 2심 무죄 났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환영했어요. 2심 유죄 난 게 근데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 아니었습니까?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정말 그 민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1심의 유죄가 2심으로 무죄가 바뀌었으면 그때는 그럼 그 재판부는 뭐 죄가 없나요? 만약에 반대하는 쪽에서 보면 그 재판부가 선거에 개입했다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를 바꿔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무죄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환영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또 환영했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남으로써 대통령 선거가 다시 열리게 됐는데 그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 사실 질질 끌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들이 봤을 때 유리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환영, 역사적 뭐 판결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게 나오면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이렇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납득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게 무서운 게 아까 우리 김희정 의원님이 숙청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다가오는 게 저게 특검법을 대선 전에 통과를 시키잖아요. 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데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당이 180석의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통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그동안 그 입법 독재에서 통과를 시킨 법률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특검을 막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선 전에 특검을 통과시키고 대선에서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럼 저건 바로 공표되는 거예요. 그럼 60일 동안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열어가지고 10명의 대법관과 상의해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입법 독재의 가장 마지막 그 막장판은 뭐냐면 사법부를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대법관들 인원수 늘리고 자기 대법관 임명해서 판사들 탄압하고 잡아가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독재의 서막이거든요.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아까 강금실 위원장이나 또 유인태 사무총장이 했습니다만 왜 저렇게 민주당이 과도하게 오바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지지율이 낮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니 3심에 대해서 전원합의체 대법관 모아서 평의 열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 내서 파기환송한 것이 무슨 죄라고 특검을 합니까? 본인들도 스스로 의총해서 이건 탄핵은 좀 무리수라고 해서 탄핵을 자제했잖아요. 근데 탄핵보다 더 센 특검을 하겠다? 저는 자기 무덤을 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우식 교수님 의견 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한 로스쿨 교수 A,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에 보복하는 모습이 두렵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가능해질 경우 무분별한 헌법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는 결과가 우려된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트정 변호사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지금 민주당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 특검법안은 민주당 당론이 아닙니다. 그냥 민주당 일부 의원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의원이나 다른 당 의원들까지 한 10몇 명 의원들이 그냥 법안을 발의한 거지 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 뭐 대법관들에 대해서 뭐 길들이기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법사위 그리고 이제 본회의를 과정 통해서 뭐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폐의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좀 부적절한 부분이 수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9일 만에 판결 나온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는 그렇게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빨리 판결 났을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특히나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나 2심에서는 전부 무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법리적이나 사실관계 부분에서 다툼이 있고 좀 따져볼 만한 여지가 있는데 그거를 마치 모두가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것도 이제 대선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저렇게 전격적으로 과연 그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아무런 의도가 없었냐. 그리고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수많은 그 재판 기록을 과연 보고 제대로 열람을 해서 검토해서 판결 내는 것이 맞느냐.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회가 자료제출 요구했으나 그걸 거부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의구심이 있고 국민들의 좀 소명을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한 것이지 절대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이런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양태형 변호사님 의견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법안에 표하고 있는 우려 사항들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를 추진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이 면소를 위한 판결이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요. 이재명 후보 8개 사건 재판이 모두 중단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조희대 특검법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이 보복성 움직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조직법 개정안 친민주당 법조인들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 개정안 판결에 불복해서 헌법소원 청구가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법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봤습니다.